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알고리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D 보로노이 그리고 랜덤 포인트, 이게 방금 전에 했던 거죠. 거기서 이제 오프셋을 적용을 해서 안쪽으로 이 보로노이 셀들을 간격을 띄운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작은 보로노이 셀들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입력하는 것도 같아요. 지금 랜덤 포인트 생성하는 것 이렇게 갖고 개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랜덤 시드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셀 반지름도 마찬가지로 입력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셀 반지름이 좀 작을 때는 이렇게 원에서 오프셋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완성적으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각진 것들이 오프셋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경계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 보로노이 셀 오프셋 거리, 오프셋 거리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오류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5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줄여보면, 이게 지금 이 간격이 지금 1로 했죠. 1.0으로 했는데 이 간격이 1.0인 겁니다. 1.0으로 오프셋이 되어서 지금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더 오프셋을 더하면 이렇게 더 작은 다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오프셋 거리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그러니까 오프셋은 요 커브들, 지금 이 커브들이 이렇게 오프셋 간격이 띄워지는데, 이 간격이 어느 정도 지나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지만, 지금 이것도 이제 달라진 거죠. 이 형태가 오프셋이 되면서 요게 사라졌죠. 요게, 그리고 여기는 벌써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자, 이렇게 처음에 여기에 있는 보로노이 셀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먼저 0일 때 같은 것이고, 이제 점차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지금 보면은 짧은 변들이 이제 점차 사라져서,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었던 것이 이제는 사각형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미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삼각형으로 기결되었고, 여기서 보면 이런 커브들이 이상하게 나오죠. 이건 이제 오프셋을, 각각의 변들을 오프셋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격을 띄워주고 싶은데, 일정한 간격을 띄워주려는 오프셋을 활용하면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로노이 셀을 베이크할 수가 있고요. 이 보로노이 셀은 이렇게 우리가 이 전 단계에서 베이크했던 것과 같은 것이고, 오프셋 된 것은 이렇게 베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한번 베이크를 해보겠습니다. 베이크를 디폴트에 하고 셀렉트 라스트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옮겼더니 오프셋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지금 이것과 그래서 분명히 다르죠. 이렇게 지금 이 알고리즘을 다루면서 랜덤 포인트가 달라졌기 때문에, 랜덤 포인트의 세부 설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패턴 자체도 다르지만, 지금 보면 전반적인 어떤 느낌마저도 이것은 오히려 길인 무늬에 가까운 패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시 가로 같은 느낌도 있고요. 자,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살펴보았던 그 어느 정도 간격이 띄어지고 나면,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면 이 셀 오프셋 거리가 지금 얼마인가요? 3.4죠. 그렇단 말은 요것과 요거의 거리는 이 도로라고 했을 때 이 도로의 폭은 6.8, 요 중간에 선이 지나가니까 요 중간에 이렇게 아까 선이 지나갔겠죠. 보로노이 최초에 생성된 보로노이 셀이. 그러면은 여기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이랑 동일하게 3.4씩 띄어졌으니까 6.8의 도로를 가지는 이런 도시 패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알고리즘은 이제 방금 보았던 그 오프셋을 했을 때의 그 형상이 달라지는, 오프셋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육각형이 사각형이 되거나 삼각형이 되거나 혹은 커브 자체가 제대로 닫힌 커브가 되지 않는 일그러지는 그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프셋 대신에 스케일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을 축소하는 거죠. 2D 스케일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랜덤 포인트 생성 파라미터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그리고 랜덤 시드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셀 반지름 입력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별 차이가 안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경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요 위에 알고리즘에서는 보로노이 셀 오프셋 거리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보로노이 셀 축소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을 축소시키는 것은 어떤 거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0.8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로노이 셀 축소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면 이 보로노이 셀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축소가 될 때 이 점들, 지금 나와 있는 점들은 보로노이 그 다이어그램에 입력된 점들이고, 이 축소를 할 때는 이 점을 활용하지 않고 이 다각형들의 중심점을 다시 생성을 해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형상이 오프셋과 비슷하지만 이 비율로 축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지금 보르노이 셀이 있죠. 이렇게 지금 초록색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이것을 이제 축소 비율을 적용하는데, 이 중심점들은 사실 이 점들이 활용이 된 겁니다. 지금 초록색 점들 조금씩 위치는 다르죠. 이 보르노이 셀이 형성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면적의 중심점을 생성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포인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보르노이 다이어그램을 생성하는 이 점을 입력을 할 수도 있죠. 요거를 이제 프리뷰를 끄고, 이 점을 바로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요런 테두리에 있는 다각형들이 이런 식으로 좀 편중되게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 간격이 너무 이제 작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패턴이 오히려 경계 쪽들이 균일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넣은 게 아니라 요 중심점, 이 면적의 중심점, 이 보로노이를 생성하고 난 후에 이 보로노이의 면적의 중심점들을 다시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프셋과 다른 점은 이 다각형의 꼭지 점수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오프셋은 하다 보면 이제 육각형이 사각형이 되거나 하지만, 이거는 명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 그냥 단순히 축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점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 다각형의 그 꼭지점 수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저는, 그리고 아무리 축소를 많이 해도 이 축소 비율을 0으로 하면 오류가 뜹니다. 0이라는 축소 비율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오류가 뜨죠. 그렇지만 이제 0.1까지를 해도 혹은 0.01까지 해도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0.8 정도로 해서 베이크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베이크, 스케일 축소한 것의 베이크를 하고 셀렉트 라스트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 패턴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오프셋한 그 거리의 2배만큼 도로가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도로가 이게 이제 비율로 축소가 된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요거 길이와 이것 길이가 같다고, 또는 이렇게 해서 요 길이들이 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과 요것, 그리고 요것의 도로가 길이가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스케일로 축소한 보로노이 셀들을 둥그스름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필렛이라는 요소가 이제 알고리즘에 추가가 된 것이죠. 우리가 빛의 파빌리온 과제에서 삼각 패널의 타공을 디자인할 때 활용했던 그 필렛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랜덤 포인트를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랜덤 포인트의 랜덤 시드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 반지름도 이렇게 축소를 시킬 수가 있고, 축소가 되었다가 다시 또 확대가 되어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경계는 이렇게 입력이 되었고, 셀 축소 비율 0.8로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제 필렛 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필렛 거리가 지금 보면은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까요? 여기서 보면 필렛 거리를 지금 줄이니까 이렇게 둥그스름했던 것이 이렇게 각진 것으로 다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필렛 거리를 이렇게 높여주니까 둥그스름하게 커버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니까 더 이상 이제 필렛 될 것이 없어서 더 커지지는 않네요. 자, 이 알고리즘은 마찬가지로 보르노이 셀에서 이제 스케일이 된 후에 필렛이 들어간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베이크를 해보죠. 베이크를 하고 셀렉트 라스트를 하고 무브 통해서 이렇게 그 다음 시트에 이렇게 넣어주니까 이런 식으로 둥그스름한 이렇게 패턴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오프셋을 한 것, 지금 2D 보로노이를 이렇게 바로 직접 생성한 것, 그 다음에 오프셋을 한 것. 오프셋을 한 것의 특징은 이 간격들은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스케일을 한 것. 보로노이 셀들을 스케일 2D로 이렇게 축소시켰기 때문에 이 간격들은 서로 다르긴 하지만 이 다각형의 꼭지 점수는 유지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그 꼭지점들을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의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특히 보면 요런 지점들이 조금, 요것도 이제 사실 필렛이 들어간 겁니다. 사실 필렛이 들어갔는데 애초에 보로노이 셀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이 부분이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필렛이 가게 되어서 조금 이 멀리서 봤을 때는 조금 각져 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 필렛이 제대로 들어갔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